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린 메르엔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61번째 이야기입니다. 파란 수염. 어느 숲속에 아들 셋, 딸 하나를 거느린 아버지가 살았대요. 어느 날 6마리 말이 끌고 수많은 시종이 뒤따라오는 황금마차가 문간에 닿더니 왕이 내려서 아버지에게 딸을 아내로 달라고 청했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온 행운에 기뻐하면서 당장에 승낙을 했대요. 이 구원자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한 가지, 수염이 파란색이어서 사람들이 놀라곤 했대요. 딸도 처음에는 놀라서 기절했지만 아버지 설득에 마침내 결혼을 하기로 했고, 하지만 여전히 겁이 났던 아가씨는 새 오빠들을 따로 불러 말했대요. 오빠, 만일 내가 외치는 소리를 듣거든 어디에 있던지 모든 일을 내던지고 나를 구하러 와야 해. 오빠들은 그럼하고 약속하고 동생에게 입을 맞췄어요. 잘 살아라, 사랑하는 동생아. 네 목소리를 들으면 당장에 말을 타고 달려가마. 아가씨는 마차에 올라 파란 수염 옆자리에 앉아 함께 갔겠죠. 성에 오자 모든 것이 정말 화려했고 아가씨는 왕비가 되어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었대요. 왕의 파란색 수염에만 익숙해질 수 있었다면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파란 수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얼마쯤 지난 뒤 파란 수염이 말했대요. 나는 오랫동안 여행을 다녀와야겠소. 여기 성 전체 열쇠가 있어. 어디든 다니면서 무슨 방이든 열어봐도 되지만 이 작은 황금 열쇠로 열리는 방은 안 돼요. 만일 그 방문을 열면 목숨을 잃게 될 거요. 아가씨는 열쇠를 받아들고 그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남편이 떠나자 방문들을 모두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값지고 화려한 것들을 구경했죠. 세상 모든 보물은 다 모아놓은 것 같았답니다. 이제는 황금 열쇠로 열리는 그 작은 금지된 방만 남았어요. 아가씨는 그 방에 가장 값진 물건이 감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호기심이 아가씨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 방 안에 뭔가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안 봐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한동안 고민하던 아가씨는 마침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열쇠를 쥐고는 그 방으로 갔답니다. 내가 문을 열었는지 알게 뭐야. 아주 잠깐만 들여다볼 텐데.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열자 피가 홍수처럼 밀려 나왔답니다. 사방 벽에는 여자들의 시체가 걸려 있었는데 그중 몇몇은 해골만 남아 있었고 그래서 아가씨는 너무나 놀라 곧바로 문을 닫았지만 그때 열쇠가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피 속으로 떨어졌대요. 재빨리 열쇠를 집어든 아가씨는 핏자국을 지우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대요. 한쪽을 지으면 반대쪽에서 다시 나타나고 하루 종일 앉아서 피를 지우려고 온갖 일을 다 해보아도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대요. 핏자국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답니다. 마침내 저녁이 되자 아가씨는 열쇠를 건초더미 속에 던져놓고는 밤사이에 쥐어질 거라는 생각이었죠. 이튿날 집으로 돌아온 파란 수염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열쇠를 달라는 것이었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아가씨는 다른 열쇠를 가져다 주면서
남편이 작은 황금 열쇠가 없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기만을 바랬답니다. 하지만 열쇠를 모두 살펴본 남편은 말했대요. 그 비밀방 열쇠는 어디 있소?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대요. 아가씨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대답했대요. 잊어버리고 저 위에 뒀어요. 내일 아침에 찾아올게요. 지금 당장 가요, 여보. 나는 그 열쇠가 오늘 필요하오. 솔직히 말하자면 건초더미에서 잃어버렸어요. 찾으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당신은 그걸 잃어버린 게 아니야. 파란 수염은 화를 내며 소리쳤죠. 당신은 그걸 숨긴 거요. 빗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말이야. 내 말을 어기고 그 방에 들어갔지? 이제 당신도 싫든 좋든 간에 그 방에 들어가야 하오. 아가씨는 할 수 없이 열쇠를 찾아와야 했죠. 빗자국은 아직도 선명했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시오. 당신은 오늘 죽게 될 거요. 파란 수염이 커다란 칼을 가져와서 말했어요. 죽기 전에 제발 기도라도 드리게 해주세요. 아내가 말했죠. 그럼 가시오. 하지만 빨리 해요. 나는 오래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아가씨는 계단을 올라가서 창문 밖에 대고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오빠, 사랑하는 오빠들, 와서 날 도와줘요. 숲속에서 시원한 포도주를 마시고 있던 오빠들이 그 소리를 들었죠. 막내 오빠가 말했답니다. 동생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 일어나. 우리가 서둘러 도와주러 가야겠어. 오빠들은 벌떡 일어나서 말을 타고 폭풍처럼 내달렸죠. 동생은 겁에 질린 채 무릎을 꿇고만 있었어요. 아래에서는 파란 수염이 외쳤답니다. 이봐, 아직 안 끝났나? 맨 아래 계단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양떼가 오는 듯 작은 먼지가 있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가씨는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오빠, 사랑하는 오빠들, 와서 날 도와줘요. 아가씨는 점점 더 무서워졌어요. 파란 수염이 다시 외쳤답니다.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테다. 칼은 다 갈았어. 다시 밖을 내다본 아가씨는 새오빠가 마치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들판을 달려오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세 번째로 있는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오빠, 사랑하는 오빠들, 와서 날 도와줘요. 아가씨는 가장 앞서 달려오는 막내 오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진정해라, 동생아. 잠깐만 기다리면 우리가 갈게. 이때 파란 수염이 외쳤습니다. 기도는 그만하면 충분해.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네가 안 내려오면 내가 올라가서 널 데려올 테다. 마지막으로 내 새 오빠를 위해 기도하게 해줘요. 하지만 파란 수염은 계단을 올라와서는 그녀를 끌고 내려갔겠죠. 머리채를 잡고 칼로 심장을 막 찌르려는 순간 새 오빠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와 동생을 파란 수염의 손에서 잡아채고는 칼을 꺼내 들어서 파란 수염을 거꾸러뜨렸대요. 파란 수염은 자기가 죽인 다른 여자들과 함께 그 피해 방벽에 걸렸습니다. 오빠들은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갔죠. 파란 수염의 재산은 모두 그녀의 것이 되었답니다. 오늘은 약간 날도 그렇고 약간 좀 섬뜩한데요. 그 화려한 것들 너무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 화려한 것은 반드시 그 이면에 어두운 면이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화려한 것을 쫓지 마시고 내실이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파란 수염의 사람의 재산이 공주의 것이 아가씨의 것이 되었지만 글쎄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